네, 매일 아침에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 픽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뭐 여기 댓글 보니까 어제 대신 진행을 해주신 이계영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 대신 진행을 해주신 기자님 잘하시던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 자, 또 우리 어떤 분 YS 최님, 이거 방송국 어디예요? 말쟁이님이 이거 뉴스토마토예요.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오늘 참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어제 너무 잘해주신 한동희 기자에게 불안감을 느끼며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이른바 고발사주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바로 인물이 김웅 의원입니다. 자, 김웅 의원과 이 국민의힘 윤석열 방어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어제 김웅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단순히 당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고발 사주라고 불리는 그 고발 문건을 전달했냐 안 했냐, 받았냐 네. 안 받았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김웅 의원이 일단 기억은 안 난다고 했지만 그 문건을 전달한 것처럼 말은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네네. 당시가 총선 시기였기 때문에 바쁜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네네. 뭐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혀야 한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텔레그램 대화창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또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제 국회를 찾아서 이준석 대표를 방문을 했는데 원래 이 자리에서 고발 사주 관련해서 뭐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둘이 만나서 이제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윤 전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 국민들이 보고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여권과 정치 검사들이 정치 공작을 펼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김웅 의원이 사실 전달한 거는 사실이라는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국민의힘의 공모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이 건이 실제로 고발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보도에 따르면은 4개월 뒤에 고발됐다. 네,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게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검찰과 야당의 공모 결탁 가능성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최강욱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680324로 계속 썼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고발장에는 계속 그 이름이 들어가더라 그런 식으로. 근데 원래 나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680505다. 그렇다면은 왜 0324?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쓸 수밖에 없겠는지 이 부분도 조금 해석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장제원 의원인가요? 이 김웅 의원하고 뉴스버스 기자가 서로 이렇게 통화한 내용을 또 이것도 잘라먹고서 뉴스버스가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보냈다 이러면서 또 뭐 녹취록 깐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뭐요? 그 부분은 이제 9월 1일 날 이제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가 통화한 내용인데 네. 잠시만요. 3일 고발장이 김건희 주가 조작 고발장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고 8일 날 고발장을 한 건 두 건인데 그렇죠. 8일 건 자기가 작성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과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뉴스버스가 9월 1일 통화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뉴스버스하고 김웅 의원하고 두 번 전화했어요. 네. 9월 1일하고 9월 6일에. 네. 지금 장제원 의원은 9월 6일 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을 지금 뭐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2일에 김 의원이 이 매체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건희, 한동훈 등이 피해자로 적힌 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다. 요 내용 관련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려고 이제 녹취록을 다른 거를 좀 까면서 봐라 왜 있는 거는 안 까고 뭐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보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장 얘기가 특별히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4월 3일 고발장이 있었고
또 4월 8일 고발장이 있었었다. 두 개가 좀 다른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였죠. 네, 요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이따가 우리가 또 김경진 특보 모시고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랬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과 야당의 공모 결탁 가능성이 매우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야, 이거 정말 요즘 기분 제일 좋은 사람 있어요? 무야홍 뭐 이러던데. 예, 무야홍이 뭐죠? 우리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예, 그리고 이재명, 어대명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참 두 분 다 참 좋으시겠어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야홍이 젊은 층 사이에서 뭐 슬로건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오. 그래서 RN서치가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3, 4일에 실시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 의원이 32.5%로 지지율 1위를 기록했고요. 이야, 윤 그래요?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보다 3.4포인트 낮은 29.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은 완전히 윤석열의 굴욕이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충청 지역과 60대에서만 지고 있지만 확장성 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사는 일단 이 한 건인데 다른 조사에서도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증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3, 4일에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 윤 전 총장이 26.4%를 기록했습니다. 뭐 1, 2위는 사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4.2%포인트 상승하면서 13.6%를 기록을 했는데 네. 원래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3위를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걸 역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강 구도가 깨지고 다시 4강 구도가 재편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이 끝나면 이제 3강 구도가 시작이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이제 본격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들에서 아주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 남초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홍준표 의원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문제는 이 커뮤니티들이 대부분은 또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고, 현재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이 국민의힘에서 좀 힘을 떨치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한 11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제 이 2030 남초 커뮤니티와 연관된 그런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그 1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또 지금 전체적으로 홍준표 의원 쪽으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홍 의원으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 어떻게 돼요? 유승민 의원 사실 좀 애매해졌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도 뭐 같은 차원에서 뜨고는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유승민 않습니다. 의원이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처럼 이렇게 막 세게 뭔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보다 세지는 못해가지고. 좀 너무 점잖아서 그럴까? 아니면 김웅 의원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될까요?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의원은요, 윤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의 묵시적 지시 없이 가능했겠냐, 아주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공격을 아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또 추이를 살펴보죠. 지금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를 하는데 벌써 지금 골든크로스 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품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넷플릭스 DP의, 이거 지금 DP라는 드라마 말하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이 오리지널 드라마인데 DP,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다 말았는데 국방부가 병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군무이탈 체포조가 DP인데 네네. 이 탈영병을 쫓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 구타, 병영 내 구타나 부조리 이런 부분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뭐 지속적인 병역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부분이 해소되고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면서 악성 사고가 은폐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총 6편을 다 봤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공장에서 일할 때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절망시키는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것이 MZ 정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젊은 층에 대한 표심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홍준표 의원도 DP를 봤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그래요? 모병제로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을 하겠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 DP라고 하는 드라마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갔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어때요? 뭐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부대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뭐 이런 부대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부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연천에 갔다 왔습니다. 연천이면은 좀 후방인가요? 연천 전국 저기 전방 철원 밑에 있어요. 철원 밑에? 네. 거기서 뭐 했어요? 저 지뢰 제거했습니다. 지뢰 제거요? 네. 상당히 무서운 일을 하셨네. 근데 이때는 그게 없었나요? 예, 저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저는 너무 좀 잔인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군인 아저씨들, 군인 동생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또 그러면서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니까 그리고 이게 2014년에서 15년 사이 있었던 일이니까 현재랑은 네.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동희 기자 말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듣고 계시고요. 자,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